예, 2025년 1월 7일 새해 첫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도 건강하시고 또 한 해 수익 많이 나시고요.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요즘 뭐 좀 많이 시끄럽죠. 많이 시끄럽습니다. 자, 다시 올해 첫날인 만큼 다시 여러분들도 초심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처음 공부할 때처럼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그냥 무작정 버티기만 하면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매사에 좀 적극적이시고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제가 연말에도 그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늘 한숨만 쉬는 사람, 그런 사람은 평생 지금처럼 살게 될 겁니다. 그거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은 가까이 두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체도 부정적인 그런 사람이 됩니다. 내가 좀 힘들더라도, 그죠? 웃어 넘기고, 그걸 받아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강하게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살아가면서 안 좋은 일은 있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라고 뭐 늘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머리 아픈 일, 속상한 일, 짜증나고 화나는 일 많습니다. 자,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더 마음을 다잡고 여러분들 또 긍정적인 사고로 극복을 해 나가셔야 되죠. 뭐 제 친구 중에서도 그런 친구가 있어요. 제보다 한 살 많은 분이 계신데 뭐 친구는 아니고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살아가는 모습 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늘 매사에 부정적이고 불만이고 본인이 살아왔으면서 본인의 결과잖아요. 여러분들 힘들게 사는 거는 본인이 선택한 겁니다. 그죠? 뭐 나라가 해주질 않습니다. 왜? 열심히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명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나라가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셔야죠. 그죠?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사고와 좋은 판단 그리고 폭넓은 우리가 개방의 마인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늘 뭐 보면요, 뭐 미래에 대한 준비다 하지 않고 늘 또 입에 뭐 떠먹여 주기만 바라고.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그 사람을 쳐냈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사람을 버리지 않거든요. 자, 근데 단 하나 이 부정적인 사람 그리고 사기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철저하게 쳐냅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다 수긍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 정신적인 그런 고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시고 또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니까 여러분들께는 말씀드릴 이야기는 아니고요. 행여나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쳐내야 됩니다. 나도 내 자신 모르게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뀌거든요. 그거 우리가 2025년 첫해 이제 새해 첫날에 방송을 하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아지는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조금 나라가 지금 뭐 정신없죠. 그죠? 정치권에서 정신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금융 자체가 그죠? 완전 오리무중입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환율을 폭등을 하고 그죠? 국적이 안정이 안 되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대외 신뢰도가 떨어지고 우리나라의 가치, 화폐 가치든 국가 신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빨리 정상화가 되어서 제자리로 돌아오길 제가 기대를 하고 또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빨리 국가가 안정이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는 연말부터 뭐 현재까지도 늘 계속적으로 주의 깊게 관찰을 하고 또 연말에는 굉장히 안 좋은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그죠? 제가 뭐 한 4일 동안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패닉이 와가지고요.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나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서 너무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러면 뭐 대표님은 뭐 선구자냐? 그건 아니고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똑같을 겁니다. 그렇죠?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고
절대적으로 안전, 그죠? 그래, 공항 문제도 있고, 그죠? 또, 뭐, 그걸 가지고, 뭐, 이렇쿵 저렇쿵 이야기할 게 아니라, 어쨌든 책임자는 문책이 돼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사건이 발생하게 만든, 예? 그 여러 요인들,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규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 많은 분들,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예, 우리 무방하기 전에 그분들의, 명복을 빌고요. 또, 유가족들에게는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어수선합니다. 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하고, 또 2주만 지나면 설명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죠? 뭐, 여느 때 같았으면, 뭐, 어떤 상황들이 좋으면, 그죠? 좀 즐거운 마음으로 가볍게 술도 한 잔씩 하고, 식사도 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국가 자체가, 나라 전체가 지금 뭐 혼돈의 속에 빠져 있다 보니까 어떤 그런 기분도 안 나고, 연말 기분도 나지도 않고, 뭐 이번 성탄절에도, 지난지 뭐, 한 달 좀, 아직 안, 보름 정도 됐지만은, 그런 기분도 별로, 들지 않더라고요. 그죠? 자, 그렇지만, 우리 정상으로 돌아오겠죠. 예, 그걸 기대하면서 우리는 또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예, 오늘은 2025년 1월 7일입니다. 새해 첫 방송인데요. 좀 안 좋은 내용으로 좀 여니까 좀 그렇긴 한데, 오늘은 중국 HMPV, 예, 그렇죠. HMPV. 저는 사실은 이 용어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인체 메탄유보 바이러스, 메탄유모 바이러스. 요즘 뭐 독감 굉장히 유행하지 않습니까? 독감. 예, 제 주변에도 굉장히 독감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제가 단톡방에도 이렇게 글을 남겨놨는데, 굉장히 뭐, 인도, 뭐, 베트남, 그리고 중국 할 거 없이, 지금 뭐, 아시아 지역에 특히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쩔 수 없습니다. 마스크 조금, 뭐, 날씨도 추우니까, 그죠? 조금 귀찮더라도 여러분들 마스크를 또 좀 당분간은, 예, 그 착용을 하고, 생활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새 첫 방송부터 이래 안 좋은 걸로, 그죠, 방송을 하니까 조금 기분이 그렇긴 하네요. 자, 우리 뭐 지금 환율이, 오늘은 코스피보다는 환율을 볼까요? 환율이 어마어마하게 치솟았습니다. 그죠? 자, 환율이 1480대까지, 그죠? 대략 1486원까지도 치솟았다가 지금은 1454원으로 점점 조금은 안정이 되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자꾸, 주시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계속. 그죠? 그래서 빨리 일단, 이전에 찍었던 고점인 1444원대, 이 가격은 빨리 무너져 가지고요. 일단 1차 목표는, 그죠? 이, 저항선이었던 1400원대가 일단 무너져야 되고, 두 번째는 1350원대도, 무너져서, 대략 한 1250원대까지만 좀 떨어져 주면, 나라 경제 상황이 안정적인 경제 상황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환율이 빨리 좀 떨어지기를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뭐 미국 시간으로는 오늘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인수위를 구성해서 이제 인수인계가 시작됩니다. 지금 되고 있어요. 인수인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트럼프의 입도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될 것이고, 미국의 경제 상황을 굉장히 많이 예의주시를 지금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봐집니다. 제가 2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의 위안화, 중국 채권 또는 뭐 주식, 부동산은 말할 것도 없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차이나로 관련되어 있는 금융상품은 투자를 자제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도 올해는 더더욱더 좀 힘들어질 것 같거든요. 어떤 경제 수치를 봤을 때. 그래서 그 근처에도 가지 마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에서 또는 정권사에서 또는 각각 뭐 그 친구라든지 또는 뭐 지인분들이 중국 관련해서 뭘 뭐 매수를 해라, 이런 말씀을 한다고 그러면 인버스를 하면 되겠죠. 뭐 중국 관련한 경제 수치가 떨어지면 올라가는 인버스가 있다면 모를까. 중국 경제와 함께 같이 하는 그런 투자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변 분들이 만약 그런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사실은 얘기할 게 많긴 합니다. 미국에 지금 현재 AI, 그죠?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말들이 많은데 제가 1년 6개월 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AI와 양자 컴퓨터는 그죠. 더 이상 너무 남루하잖아요. 아주 오래 전부터 얘기했던 걸 다시 이야기하려고 그러니까 저도 뭐 오늘 사실은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예전에 그 방송을 다 했기 때문에 제가 또 중복 할 필요는 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양자 컴퓨터나 AI 관련해서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면 제 예전 유튜브를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은 그렇죠. 뭐 제가 뭐 유튜브에서 구독자 수라든지 조회수를 올리려고 그러면 양자 컴퓨터 AI 뭐 관련해서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저는 그런 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보시고 싶다면 예전의 유튜브를 한번 청취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고 오늘은 지금 당장 급한 HMPV 그러니까 이 호흡기 질환이죠, 그죠? 그래서 뭐 독감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독감보다는 훨씬 세다 이런 말들이 있긴 한데 지금 제가 중국 관련한 유튜브 방송을 좀 보고 있는 게 있는데 거기 보니까 뭐 장례식장에 줄을 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굉장히 좀 위험한 거 아닌가? 우리가 아무래도 지금 유럽에서 발표한 그런 내용을 보면 유럽에서는 뭐 중국에서는 뭐 큰 문제 없이 뭐 일부 발생하긴 해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하긴 했는데 유럽에서는 그 내용을 전혀 믿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일반적으로 뭐 좀 축소하려는 그런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뭐 중국 자기들 문제고 어쨌든 지금 대단위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뭐 제 내피셜입니다. 뭐 아무래도 중국은 코로나 때도 이 사망자 수라든지 발병률을 많이 조금 축소해서 보고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똑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러냐면 뭐 중국이 그러든 말든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이런 위험성이 좀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스크 착용을 조금 하시고 다니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날씨 추우니까 마스크 끼면 조금 뭐 추위에도 조금 뭐 어떻게 방어가 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외부에 다니실 때는 마스크를 좀 착용하신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도 지키고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조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환율이 1250원대까지 좀 떨어지는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면 우리나라 경제 상황도 좀 안정권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거든요. 지금은 국정이 굉장히 혼란스럽다 보니까 환율이 굉장히 상승을 했다가 지금 추세는 다시 하락 추세로 돌아서긴 했는데 다시 상승 모드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좀 하락할 수 있도록 우리 대외 예를 들면 채권 금리라든지 이런 게 국채 금리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 이자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져요. 그래서 신용 등급이 한 단계, 두 단계 뭐 내려가 버리면 우리나라는 안 됩니다. 어떻게 끌어올린 국가 신뢰도인데, 그죠? 이런 일로 떨어뜨리면 안 되죠. 자, 어쨌든 환율이 좀 떨어지기를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도 볼까요? 코스피는 이제 반등 추세인데 요 저항선을 뚫고 과연 올라갈 수 있을 건지 2530원대를 그래서 뭐 단방에 3000원대를 확 진입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죠. 그죠? 무리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근데 곧 뭐 2500대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2800대까지는 와줘야 된다. 2800대까지는 와줘야 환율이 떨어지면서 이런 코스피 주가도 2800대까지 조금 진출을 해준다 그러면 우리가 안정권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보면 이제 국정이 안정될 것이다 말 것이다를 가장 민감하게 보여주는 게 지수거든요. 이 코스피 지수. 자, 지금 다시금 뭐 상승을 하고 있는데 2800대까지는 좀 진입을 빨리 조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연말쯤에 그죠? 연말쯤에 여러분들이 조금 아무래도 고통받는 투자를 했을 거예요. 그죠? 우리 카페에는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실현도 하고 계시고 또 단체로 그죠? 우리 뭐 지금은 매도했으니까 안랩 같은 경우에는 다들 뭐 30-40%만 먹고 나왔지만 금액이 좀 컸어요. 그죠? 투자 금액이 좀 커가지고 다행히 그냥 수익 실현하고 나왔는데 나중에 다시 또 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으로 같이 함께 뭐 투자를 해보는 그런 방식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무료 회원들이시기 때문에 무료 회원들한테는 제가 종목을 주든 말든 그건 제 마음이니까 그쵸? 제 마음이죠 뭐. 그래서
유료 회원들은 뭐 이 방에 거의 잘 안 들어오세요. 왜냐면 유료 회원 방에서 제가 다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거의 안 들어와요. 그래서 무료 회원들이 대부분이니까 무료 회원들한테 제가 종목 뭐 무료로 나눠주고 여러분들한테 결제를 유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동관계이 형성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투자의 책임은 본인한테 다 있습니다만 함께 우리 좋은 종목 있으면 같이 함께 그죠? 여러분들과 들어가 보도록 매수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2024년 동안에는요 종목 추천을 대놓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근데 올해는 제가 정말 좋은 종목이 나오면 같이 한번 투자도 한번 해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뭐 전투반에 계신 분들은 별도로 제가 종목을 나눠서 함께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주식시장이 안정을 찾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정이 되면 또 종목을 가지고 많이 투자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HMPV입니다. 그래서 인체 메타뉴머죠. 메타뉴머 바이러스 감염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지금 되고 있다. 굉장히 불안감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감염, 그러니까 감염이라는 것은 뭐 전이를 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 감염과 관련되어 있는 이 병은요, 질병은 말 그대로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게 여러분 코로나 때도 다 경험을 하셨겠지만 바로 진단키트입니다. 진단키트.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치료제, 뭐 백신 이런 것들이 지금 뭐 바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말이죠. 일단 진단키트가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게 현 상황이거든요. 현 상황이.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코로나 때 이전까지는 별 반응이 없다가 코로나 때 이후에 이 진단키트와 관련한 종목은 랩지노믹스입니다. 랩지노믹스가 그 뒤로 굉장히 좀 유명세를 많이 탔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아닌데 어저께 이제 상한가를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죠? 제가 그 강의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발 지금 질병이 저번 주말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극성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자, 뭐 만약에 우리가 이 종목에 관련해서 우리가 매수를 만약에 그죠? 했다면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 자리와 요 자리. 그죠? 딱 아시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그런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뭐 지난 거는 이야기를 하지 말고요. 그래서 어제 상한가를 가고 오늘도 음봉이 나왔지만 5.5%가 추가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벌써 테마를 탔어요. 탔기 때문에 또 잘못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물리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일회성으로 단기 테마를 타고요.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경우의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떻게 보면 뭐 HMPV 관련한 종목을 한다기보다는 진단키트와 관련돼 있는 그죠? 그런 종목들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이런 질병이 또 올 거거든요. 안 올 수는 없겠죠. 안 왔으면 좋겠는데.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진단키트 하면 랩지노믹스를 일단 먼저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 이거에 대한 복습을 좀 해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종목을 지금 매수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랩지노믹스가 그런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하기에 좀 부담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보시는 재무제표와 같이, 뭐, 테마성은 큰데 말이죠. 코로나 때, 코로나 이후 때 이렇게, 매출이 껑충 뛰어 올랐다가 영업이익도 괜찮았죠. 그죠? 괜찮았어요. 당기순이익도 괜찮았는데 문제는 2023년부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손실을 기록하고 있고 작년에도 이제 작년이죠. 2024년이 이렇게 손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어떤 건전성은 어떻느냐? 근데 이 수익성은 굉장히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수익성은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부채를 한번 볼까요? 459억에서 401억까지는 좋았는데 재작년에 853억으로 이렇게 늘었어요. 853억으로 이렇게 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채 기준이 말이죠. 실질적으로 이익이 이렇게 내고 있다면 부채가 늘어나서는 안 되고 오히려 감소를 좀 해야 되겠죠. 그죠? 감소를 해야 되는데 부채가 400억 정도가 재작년에 늘었고요. 올해는 아마도 조금 더 늘지 않겠나, 아니면 뭐 비슷한 수준 아니겠나 그렇게 봐지는데 올해의 실적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좋지는 않아 보여요. 자, 그래서 이 그 부채 총계가 이런 늘어나는 건 부채 비율은 낮아요. 부채 비율은 28%, 19%, 37%뭐 올해는 대략 예상치가 35% 정도 된다고 되어 있네요. 근데 아무래도 이 부채 이익을 그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발생을 시켰다면 이 부채는 늘어났어야 되는 게 아니고 다소 똑같거나 감소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조금 이런 부분에서 좀 의심스럽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제약 바이오에서는 좀 투자하는 걸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지금 당장의 기업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뭐 코로나 같은 그런 팬데믹 현상이 벌어진다 그러면 또 기업의 실적은 좋아지겠죠. 그죠? 아무래도 진단키트를 많이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죠? 자,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투자하기에는 예, 굉장히 좀 무리가 있어 보이지 않느냐. 예. 코가 자꾸 막혀가지고 예, 감기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는 흡족할 만한 그런 기업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예전에 코로나 이 기업이 수혜주였어요. 코로나 수혜주. 자, 그럼 보시면 2019년에는 330억에 11억 코로나 발생하기 전이죠. 2020년 3월 24일에 발생을 이제 확산이 확 되고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실적이 좋아졌다는 거죠. 매출이 껑충껑충 뛰어오르다가 재작년에는 뭐 731억 그죠? 작년에는 대략 한 918억을 예상을 하고 있네요. 작년 2024년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한 어떤 주가의 상승 여력은 어떤 특정한 질병에 대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테마가 불지 않는 이상은 조금 투자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물론 부채 비율은 높은 수준은 전혀 아닙니다. 근데 부채 총계가 자꾸 이렇게 이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늘어난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조금 거슬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보여요. 그렇다면 2024년도에는 부채가 조금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뭐 지금 현재까지는 뭐 767억이라고 3, 4분기에는 나와 있긴 한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퍽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들다. 그런데 이 기업은 요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테마성이 굉장히 강해요. 이런 테마성이 근래도 이렇게 불었죠. 테마성은 강하다. 자, 근데 이 기업이 주구장창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투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물론 테마성은 강하기 때문에 좀 위험 부담을 안더라도 나는 투자를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투자를 해도 되겠지만 지금 이 정도는 팬데믹이라고 보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그죠? 투자 지금 벌써 올라온 상황에서 그죠? 뒷북치고 내일이나 또 매수를 한다? 예, 그거는 좀 아주 위험한 발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새로 매수하는 것은 제가 권하지는 않겠습니다. 권하지는 않는데 이런 테마성을 가지고 있고 아무래도 가장 빨리 진단키트 질병 사태가 특히 호흡기 질환은 감염성이 높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경우에는 진단키트 관련주가 가장 빨리 움직이는데 그 중에서 랩지노믹스가 굉장히 유행세를 코로나 때 많이 탐으로써 테마주로서 그죠? 거의 뭐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죠.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누가 대장주다 그건 사람마다 뭐 좀 다르니까 예, 뭐 그래요. 자, 랩지노믹스 왜 그 코로나 때 떴냐면은 그때 그 왜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말이죠. 그 FDA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바 있거든요. 랩지노믹스가 그 코로나라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 기업이 그때부터 테마를 많이 탔다. 근데 기업은 재무적인 상황은 현재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수익성은 많이 떨어졌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수젠텍이라는 회사입니다. 여러분 차트를 보니까 좀 많이 불안하죠, 그죠? 중간중간에 반등 구간이 나오긴 한데 이 수젠텍이라는 회사도 테마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기업도 그 이전에는 뭐 거래가 거의 안 되다가 코로나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때가 코로나죠. 코로나 2020년 3월이니까 요때가 코로나네요. 자, 코로나 이후에 또 그 거래량이 조금 그 이전보다는 이런 구간은 거래량이 거의 없는 구간입니다, 여러분. 거의 없는데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 근데 사실은 말이죠. 코로나 때 의약, 제약, 바이오 관련주 나는 이거 투자 수익 많이 냈다. 난
투자 정말 잘했다 하면서 의식이 때문에 자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약 바이오주가 안 간 게 없습니다. 다 갔습니다. 다. 많이 가고 적게 가고 차이지, 다 갔다고요. 다. 자, 그래서 제가 뭐 이 종목은 뭐 이 지금 이제 차트를 뭐 안 봐도, 기업은 안 봐도 뻔히 뭐 보이긴 하겠는데 말이죠. 예, 볼까요? 주가가 이렇게 끊임없이 하염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2023년 기준에 매출이에요. 그 이전에 보세요. 2021년도에 매출이 772억이었고요. 2022년도엔 1000억이었어요. 근데 2023년은 무슨 연유로 71억이 발생했는지는 제가 이 회사는 뭐 분석을 정밀 분석은 해보질 않아서 잘은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기업 분할을 해서 이렇게 적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매출이 완전히 줄어들었죠. 그래서 영업 손실이 228억이 나오고요. 당기순 손실이 174억. 예,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질이 안 좋아지면 헤어져서는 안 되는 게, 사람 빼고는 다 헤어져야 됩니다. 그죠? 회사의 질이 안 좋다? 그러면 안 좋다? 그러면은 이직을 고려해야 되고, 그죠? 내 삶의 질이 안 좋다? 안 좋은 삶은 버리고 좋은 삶을 향해서 다가가야 되죠. 사람은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다소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힘들어지는 그럴 때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부채 비율이 보시면, 제가 제약 바이오 회사는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보는 게 수익성이 아니고 부채 비율을 봐요. 이 부채 비율이 잘 떨어졌죠. 예, 이 기업은 부채 관리는 나름 이익 나는 걸 가지고 상한을 잘 했어요. 부채가 점점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자, 근데 2023년 재작년에는 영업 손실이 훅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올해가 아니고 작년 2024년 작년 3, 4분기까지도 보면 역시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하염없이 끊임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보이고 있겠죠. 혹시나 뭐 기업 분할을 했는지 한번 살짝 컨닝을 한번 해볼까요? 예, 코스닥 시장으로 코넥스에서 넘어온 종목이네요.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왔다. 2019년도에 넘어왔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을 분할했다든지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매출이 이렇게, 이 자료만 가지고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매출이 이렇게 훅 떨어졌네요. 그죠? 예, 이런 부분에서, 이 회사도 그 신속 항원 진단 키트, 그죠? 그리고 자가 진단 키트, 그리고 해외 진단 시약, 이런 것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기업이 수혜를 보려고 그러면 안 좋은 일이지만 팬데믹 같은 그런 엄청난 고통의 질병이 지구를 갖다가 엄습했을 때 아무래도 좀 수혜를 많이 볼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근데 그런 건 뭐 좋은 일은 아니니까 제가 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일단 이와 관련해서 수젠텍이라는 회사도 수혜를 굉장히 많이 보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 근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투자한다고 그러면 딱 세 종목은 나와 있거든요. 뭐 한미약품, 뭐 유한양행, 뭐 이런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은요, 재무제표를 안 봐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뭐 완성되어 있는 약 자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유한양행 볼까요? 자, 이런 기업은 이익이 계속 나겠죠, 뭐. 그쵸? 이렇게 깨끗하게 납니다. 올해는 뭐 더더욱더 증가했네요.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네요. 그죠? 유한양행이라든지,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자, 이런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제가요, 반대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그죠? 깨끗하죠? 예, 올해도 실적이 좋아졌네요. 그죠? 예, 주가는, 실질적으로, 올해 실적 대비해서 업종 퍼보다는 한 3분의 1 수준. 예, 이 퍼는 수준이 될 겁니다. 20 정도로. 근데 배당이 너무 작죠. 그죠? 0.17%. 예, 이런 기업은 뭐, 그렇게 고평가가 아니죠. 그죠? 한 주당 가격이 28만원대. 요렇게, 지금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는 제가 투자를 해도요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업은 괜찮죠. 안전하지 않습니까? 예, 빵빵합니다. 유한양행도 한번 볼까요? 사실은 뭐 주가 상승폭은 실질적으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 한 100%, 150% 정도 수익이 났었거든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 볼까요? 유한양행은 뭐 32,000원대에서 대략 69,000원, 대략 뭐 100% 정도, 그죠? 예, 수익이 났었네요. 물론 뭐 지금에 비교한다고 그러면 뭐 16만원까지 올랐으니까 더더욱더 상승을 했겠지만, 투자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조금 전에 뭐 봤듯이 뭐 수젠텍이라는 이런 회사를 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급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사실은요, 몇백 프로가 수익이 나니까 사실은 어느 투자자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뭐 매수를 했는데 여기까지 올라가서 매도를 했다.
아유, 뭐, 그렇게 수익 실현을 했다? 굉장히 잘한 거죠. 그건 뭐 못했다고 보면 안 됩니다. 대략 한 100% 정도 상승을 죄송합니다. 10배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예,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그러한 수익을 냈다 그러면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 저보다 더 나으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저는 이런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위험성이 높은, 그리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그런 기업에는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뭐, 우연히 제가 기업이 너무 좋아서, 뭐, 매수를 해서 600%, 800%, 기업이 분석을 통해서 굉장히 좋아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그런 수익은 날 때는 있습니다만 위험성이 좀 큰, 그죠?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이런 기업에 투자는 차라리 유한양행이나 한미약품 같은 그런 기업에 투자해서 100% 수익을 기대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이 좋다고 그러면 뭐 이런 종목에 투자하는 기법도 다 있긴 하죠. 그죠? 여러분들은 저한테 다들 배웠을 겁니다. 물론 뭐 까먹어서 그렇겠지. 그죠? 어쨌든 여러분들 제약 바이오 회사를 하시려고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유한양행이나, 뭐, 어떤 한미약품이나 이런 종목은 완성된 약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제가 결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어떤 좀 안 좋은 그런 질병 사태가 벌어진다 그러면 그 종목부터 먼저 보시는 걸 저는 권해드릴게요. 어떠한 경우도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주가 많이 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때 매수를 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반대로 지옥 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겠죠? 그러니까, 뭐 10분의 90% 마이너스 90%대를 요 꼭대기에 샀으면 그죠? 마이너스 뭐 거의 뭐 85% 90%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항상 여기서 사가 여기서 팔았다 이것만 상상을 하죠. 그죠? 그죠?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았다 지나가보면 누가 몰라. 근데 여러분들은 문제는 여기서 사는 게 아니고 요쯤에서 산다는 거 아닙니까? 요쯤에서 샀으면 요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죠? 또 손절할 겁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정적인 그런 투자를 여러분들에게 이 회사를 제가 속된 표현으로 까는 게 아니라 안전한 종목에 투자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껏 수익 잘 내가지고 그죠? 계좌가 늘어났는데 그것 때문에 그죠? 이러한 이용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다 몰리는 수익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진매트릭스라는 회사입니다. 진매트릭스. 자, 진매트릭스도 차트를 보니까, 뭐, 안 봐도 뻔하겠죠. 내려보면, 보나마나 손실이 기록이 돼 있겠네요. 주가 차트를 보면. 그렇죠. 자, 여러분들, 아무리 회사 이 테마가 불어도 말이죠. 나는 그래도 할래.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렇게 지금 이 화면만 보더라도 영업 손실과 단기순 손실이 3년 연속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고, 올해가 아니고 2024년 작년에도 이렇게 손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왜 이런 위험한 회사에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려고 그럽니까? 한탕입니까? 한탕. 예, 뭐,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말할 자격은 없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해서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의 기회비용도 날리고, 또는, 자기 재산을 까먹는 그런 활동을 하지 마시고, 좋은 기업에 투자하시려고 노력을 하시기를 제가 한부터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행히 2020년도에는 코로나가 발생한 연도죠. 실질적으로 2019년 12월에 발생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던 것은 2020년도에 들어와서였는데 이때는 이익이 났네요. 그죠? 다소. 자, 매출도 보세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의료 바이오 기업이 아니었다면요. 예산 벌써 상장 폐지가 됩니다. 거의. 예, 그래서 이거 분자 진단 원천 기술 질병을 일괄 진단하는 의료기기를 개발 판매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역시 진단 관련 기업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기업은, 역시나, 너무 제가 뭐, 까자고 하는 게 아니고, 근래에는 뭐 이렇게 상승을 했죠. 오늘도 추가 상승을 했네요. 그죠? 이렇게 급등하는 구간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우리 개미 투자자님들이 훅 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그건 제가 10분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제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나는 요때 매수를 해서 요때 매도를 할 수 있어. 이것만 보지 마시고 요때 매수를 해서 지금 가격이 이때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제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조금 머리가 아프겠죠. 그죠? 저는 절대적으로 이러한 종목은 추천드릴 수가 없습니다. 테마가 타는 건 맞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래라 저래라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게 있다. 그죠? 그래 또 보이시죠? 눈에. 정말 부럽다. 예, 그죠? 5,000원대 이렇게 매수를 해서 요때 그죠? 거의 뭐
6만원대까지 우리 상승하는 거, 요런 것만 눈에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요때 매수를 해서 요까지 왔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뭐, 이 기업도 안 봐도 뻔하겠죠. 예. 엑세스 바이오입니다. 엑세스 바이오인데, 뭐, 재무제표 열어봐야 뭐 하겠습니까? 손실이 쫙 나와 있겠죠, 뭐. 그죠? 아이고, 뭐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전체 한번 볼까요? 작년에 단기순 손실, 올해도 뭐 단기순 손실 5천억 1조 원까지 갔다가 재작년에 3,400억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영업이익이 2,600억, 4,600억 하다가 216억으로 떨어졌어요. 올해도 볼까요? 올해는 영업 손실까지도 기록할 가능성이 높죠. 4, 4분기는 보고가 안 됐지만 끊임없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년에는 단기순 손실을 또 기록하기도 했고, 예, 53억 정도를. 자, 뭐 올해도 거의 뭐 비슷하거나 조금 뭐 손실 규모가 거의 뭐 비슷한 수준 아닐까. 예, 영업이익은 훅 떨어졌고요. 그죠? 자, 물론 뭐 이 기업은 그나마 그죠? 부채가 재작년 그 2022년도에는 늘어났지만 2023년 줄었고요. 작년에도 조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3, 4분기까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은 그렇게 높진 않네요. 그죠? 부채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는데, 이 기업에 지금 이 상황에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저는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업도 많습니다. 굳이 이런 좀 위험한, 그죠? 위험한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 수익을 기대하는 것은 거의 뭐, 모르겠습니다. 투기든 투자든 잘하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투기가 나쁘다고 말씀은 절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건 투기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거는 투자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왜? 본인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죠? 자, 여기서 이왕 나오는 김에 여기에 이제 갭이 있었죠. 요 갭이 결국은 여기서 다 갭을 메우는, 예, 이런 모습을 보이죠. 예, 결국은 갭은 메울 수밖에 없다. 예, 이런 모습도 한번 굉장히 오랫동안, 그죠? 4년 만에 갭을 메웠네요. 자, 이렇게 불안정한 그런 회사, 물론 뭐 모르겠어요. 코로나 같은 진짜 팬데믹이 엄청난 게 왔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 그때는 한번 뭐 모험을 걸만한 합니다. 물론 저는 뭐 그래봐야 또 유한양행이나 한미약품 뭐 이런 녹십자 뭐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하겠지만, 뭐 그때는 뭐 사실은 뭐 진단키트 관련주라든지 백신 관련주라든지 뭐 시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시젠 한번 볼까요? 시젠도 이 테마주에 묶인 것 같은데요. 묶여야 되겠죠? 볼까요? 근래에? 예, 묶였네요. 그죠? 이번 테마에 묶였네. 이런 회사, 자, 시젠 같은 경우에도 뭐 만원에서 대략 한 뭐 15만원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자, 시젠 같은 경우에는 달라요. 앞 회사보다는 조금 다를 거예요. 예, 그렇죠? 일단 영업 손실은 기록했지만 당기순이익은 이렇게 꾸준하게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어땠습니까? 이 팬데믹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뭐 2021년도까지 뭐 하고 2022년도부터는 정권이 바뀌면서 많이 풀렸으니까 이때 보세요. 1조 3천억에서 당기순이익이 5,300억, 거의 뭐 50%입니다. 영업이익률도 아니고 당기순이익률이 거의 50% 조금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근데 이 5,300억의 이익을 기록했던 회사가 320억으로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죠?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익은 계속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죠? 그렇게 예전만큼 기대를 할 만큼의 주가 상승은 좀 기대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예, 그나마 이 시즌은 괜찮은 회사였어요. 그나마 괜찮은 회사였고, 코로나 때 수혜를 제일 많이 봤죠. 제일 많이 봤는데, 이거 한번 보시면 2019년도에도 그죠? 그렇게 나쁜 구조를 보이진 않았죠.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도. 자, 코로나가 터지면서 엄청난 수혜를 받은 거고, 그죠? 자신이 2020년, 2022 2년 동안 수혜를 많이 받은 거고, 2022년도에도 다소 매출은 계속 발생했는데, 재작년에는 매출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죠? 작년에도 뭐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라 매출이 떨어진 상태에서 변동이 없이 옆으로 행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회사도 실질적으로 다른 회사,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뭐 엑세스 바이오라든지 진매트릭스 그리고 수젠텍 뭐 이런 회사보다는 차라리 시젠, 이 회사가 조금 더 재무제표가 낮긴 합니다. 낮긴 해요. 낮긴 하더라도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이 테마가 굉장히 세게 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코로나만큼
모르죠. 또 뭐 제가 신이 아는 이상 나중에 더더욱더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질병 사태가 호흡기 질환이 세계적으로 또 퍼져버린다면 아무래도 또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모험을 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투자하셔도 제가 뭐 할 말은 없다.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후마시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테마성이 굉장히 강하죠. 완전히 뭐 치솟고 올라가고 꼽는 게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죠?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 바닥에서 요까지 올라가는 건 한 100%에서 150% 정도 수익이 나거든요. 요 사이에서. 자, 근데 아까 그냥 차라리 시젠 같은 거 열 몇 배 그죠? 이렇게 상승하는 게 더 나을 뻔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휴마시스라는 회사도 이번 뭡니까? 이 관련해서 H&PB 관련해서 테마주로 엮였는데요. 근래에 한번 볼까요? 근래 차트를 어제 오늘 차트를 한번 보면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자, 휴마시스라는 회사 역시 코로나 수혜주이기도 했죠. 코로나 수혜주이기도 했는데 재무제표를 보시면 2020년도부터 어떻게 매출이 껑충 뛰어 올랐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2023년도에 138억으로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회사는 코로나라는 특수 환경에서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난 거지, 이 기업의 실적 자체가 좋아서 그 테마에 묶여서 올라간 거지, 이 회사가 재무상 일반적인 경영 성과를 기록을 했다기보다는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수익을 얻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이라기보다는 조금 일시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타당합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병이라는 것은 뭐 안 생기는 게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같은 게 안 생기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만약 그렇게 생긴다 그러면 이런 기업을 뭐 투자해 볼 만은 하다. 이 말씀은 제가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지금 현재의 질병 상태는 그런 코로나 정도급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전에 우리가 사스나 메르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위험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국민들이 무서워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인플루엔자인가요? 하여튼 그거 걸린 적이 있어요. 2번이나 걸렸었는데, 그 뒤로는 뭐 비타민도 먹고 건강하게 운동도 매일 하고 이러니까 그 뒤로는 뭐 감기도 한 번 안 걸렸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 어마어마한 코로나 같은 역대급의 팬데믹이 온다고 그러면 이런 종목도 당연히 수직 상승을 해서 큰 수익을 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일반적인 그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너무 지금 이 변동성이 너무 크거든요. 코로나 때 우리가 기억이 이렇게 갇혀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래 가지 않을까 이런 욕심에 또 매수를 하고, 그런 것은 제가 권유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안정된 주식 세계에서 투자 활동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공부한 대로 여러분들이 실전에 응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제가 꼭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 한탕에 제가 그걸 한다고 해서 잘못됐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어요. 잘못됐다 이거는 드릴 수가 없어요. 그건 개개인의 투자 성향이기 때문에. 자, 그러나 우리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안정성을, 특히 의료 바이오 기업, 또 건설업도 사실은 포함이 되는데요. 이 관련 기업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안정성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투자하는 것을 제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차라리 내가 진짜 의료 바이오가 충분히 좀 필요하다, 굉장히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투자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업 있지 않습니까? 녹십자 같은 경우에도 10만원에서 대략 한 54만원까지 갔잖아요. 그죠? 녹십자라든지, 녹십자 맞나요? 제가 또 헷갈리기 시작한데, 녹십자가 실적이 별로 안 좋아졌을 텐데, 그렇죠? 2023년에 잠시 손실을 기록하다가, 작년에는 또 이익으로 다시 돌아서긴 했는데, 이런 회사는 괜찮아요. 안전해요. 녹십자라든지 유한양행, 한미약품, 이 3개 정도, 하나가 더 있었는데, 녹십자 말고 하나가 더 있었는데, 유한양행과 한미약품은 충분히 안정성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예, 그래서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제가 관련 기업은 괜찮은데, 여러분들 다른 기업은 조금 위험성이 있으니까 조심해서 투자를 좀 하시라. 절대로 하지 마시라는 말은 안 드리고요. 위험성이 높으니까 그 부분을 고려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시고, 웬만하면 배우신 대로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정도만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인플루엔자 뭐 또 H1N1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폐렴 그리고 코로나 뭐 이런 것들도 이 날씨 탓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뭐 이걸 가지고 고의로 뭐 했다 이런 말 뭐 음모론들이 있긴 한데 그런 말은 그냥 다 삭제를 하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동영상을 봤을 때는 이 중국에는 급속히 확산이 되고 있다는 걸로 보긴 봤는데 지금 이제 언론들이 그 이야기를 뭐 강하게 하진 않아요. 근데 뭐 지금 언론들이 아무래도 또 중국 쪽에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네, 그 정치권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어쨌든 언론은 중립의 임무를 잘 지키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이 오해하지 않고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좀 정확한 정보를 좀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주변 분들이 한 번씩 그런 말 합니다. 국회로 나가라. 예,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놀기 바쁩니다. 놀 시간도 없는데 무슨 그리고 능력이 당연히 안 되죠. 예. 그런 말씀들을 하지 마시고 예. 그래서 이 진단키트 관련한 테마주를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새해 첫날은 좀 좋은 테마로 그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양자 컴퓨터 AI를 조합을 해가지고 오늘 하려고 했는데 지금 당장 뭐 터지니까 여러분들 또 주의도 조금 경각심도 일으켜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왜 이게 누르죠 경각심도 조금 일으키는 차원에서 오늘 조금 그렇지만 H&PV로 여러분들과 새해 첫날에 함께 했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더욱더 건강하시고요. 복도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제발 정상적인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성투를 꼭 하시고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초심으로 제발 돌아가세요.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열정을 일으키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부탁하는데 정말 부탁하는데 부정적인 사고 제발 좀 버리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주변에 그런 부정적인 사람이 있다면 가감하게 올해는 쳐내세요. 여러분들도 멘탈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예, 2025년 1월 7일 무스TV 서정구 대표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